안녕하시죠? 부디 안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끈기의 경의를 표하고요. 365쪽의 얇지 않은 책을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분과 공유해온 제게도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군요. 처음에 이 책의 주요 내용만 소개해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지만 잠재의식의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전략 낭독을 결정하였던 것인데 그중 몇 편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편 에피소드 22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 71개의 에센셜 노트를 브로그로 제작할 예정이오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20장 정신적으로 영원히 젊게 사는 법. 고령은 비극적인 현상이 아니다. 노화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끝없는 길로 향하는 다음 단계다. 우리에게는 신체적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힘,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감각이 있다. 삶은 영적이며 영원하다. 나이는 영적인 특성이나 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내, 친절, 진실함, 선해, 평화, 조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절대 나이 들지 않는 자질이자 성품이다. 삶에서 이러한 성품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신적 젊음을 늘 유지할 것이다. 퇴행성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몸과 마음의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세월 그 자체가 아니라 세월을 향한 두려움이다. 세월이 미칠 영향을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조기 노화의 원인일 수도 있다. 수년간 강연자로 살면서 나는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며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한 유명인들의 전기를 탐구할 기회를 가졌다. 내가 연구한 사람 중에는 노년기에 접어들어서야 처음으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이도 있었다. 딱히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몸과 마음의 창조력이 파괴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내게 큰 복이었다. 삶에 대한 자기 생각 속에서 늙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사는 오랜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친구가 막 80살이 되었을 때였다. 80세 생일을 맞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친구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다시 만난 친구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크게 쇠약해 보였다. 의사들은 친구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친구는 심지어 아파 보이기까지 했다. 친구가 말했다. 의사들은 전부 멍청이야. 내 병이 뭔지는 내가 잘 알지. 삶 자체가 내 병이라고. 나는 친구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친구가 소리쳤다. 나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을 이유도 없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죽어. 그게 이야기의 끝이야. 어떤 면에서 친구는 자신의 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친구는 삶 때문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팠다. 자기가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정신적 태도가 그를 아프게 했다. 친구는 그저 늙기만을 바랐다. 사실 친구는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늙어갔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내 친구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고령이 끝이나 종말을 뜻한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진다. 사실 이들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삶에는 끝이 없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지혜의 여명이다. 지혜는 잠재의식의 힘을 인지하는 능력이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 힘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65세, 75세, 85세라는 나이가 삶의 끝을 뜻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내라. 고령은 영광과 성취, 활력과 생산이라는 패턴을 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하게 사는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믿고 기대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이 이를 현실로 이뤄줄 것이다. 노화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 고령은 비극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이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다. 변화를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여야 한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끝없는 길 위에서 내디딜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 단계다. 우리에게는 신체적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힘,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감각이 있다. 삶은 영적이며 영원하다. 삶은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늙지 않는다. 삶은 자기 재생적이고 영원불멸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치다. 전기의 마법사 토머스 에디슨에게 한 여성이 물었다. 에디슨 씨, 전기란 무엇인가요? 에디슨이 답했다. 부인, 전기는 전기입니다. 전기를 쓰세요. 전기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형의 힘에 우리가 붙인 이름이다. 하지만 누구나 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기를 쓸 수 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음과 영혼은 늙지 않는다.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세상의 순환을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은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에 애석해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신적 지주도 희망도 비전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믿음은 모든 신경 정신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좌절, 침체, 냉소, 무력감을 일으킨다. 어릴 때만큼 빠르게 테니스 공을 치거나 수영할 수 없다면, 몸의 움직임이 둔해져 걸음이 느려진다면 그것이 곧 삶의 끝인가? 삶은 그 자체로 늘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삶의 다른 차원에 있는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여정에 불과하다. 나는 내 강연을 들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고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자체에 영광과 아름다움, 지혜가 깃들어 있다. 평화, 사랑, 선해, 이해, 기쁨, 행복, 아름다움, 지혜는 절대로 늙거나 죽지 않는 성품이다. 우리는 달리 헤아릴 것이 없을 때까지는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지 않는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이다. 내가 지닌 성격, 성품, 믿음, 신념은 쇠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적다. 런던에서 열린 내 강연을 들은 한 외과 전문의가 내게 말했다. 저는 84살입니다. 매일 아침 수술을 집도하고 오후엔 환자를 방문 진료합니다. 저녁에는 의학과학지 기고문을 쓰지요.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쓸모 있으며 젊다는 듯한 태도로 삶을 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 있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나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말했다.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다른 차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할 겁니다. 그때는 메스를 들고 외과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수술을 하고 있겠지요. 이 일을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라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생각은 마음의 침체와 죽음을 부른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 실제로 삶을 끝낼 것이다. 어떤 사람은 30세에 다 늙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젊음을 유지한다. 마음은 숙련된 방직공, 건축가, 디자이너, 조각가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90세에도 활발히 희곡을 썼다. 그의 마음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다. 나는 40이 넘은 나이를 밝히는 순간 고용주들이 눈앞에서 손사래를 치다시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고용주들의 이런 반응은 연민과 이해가 전혀 없는 냉정하고 냉담한 행동이다. 나이가 35세 미만이어야 취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허울만 좋은 얄팍한 말이다. 이런 깊이 없는 생각을 멈춘다면 고용주들은 오히려 흰머리의 구직자들이 삶이라는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얻은 재능과 경험, 지혜를 발휘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이는 황금률의 원칙, 사랑과 선의의 법칙을 실천하고 적용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서 탁월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의 흰머리는 더 큰 지혜, 더 뛰어난 기술, 더 높은 이해심의 증거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서적, 영적 성숙함은 어느 조직에서든 크나큰 축복으로 환영받아야 한다. 65세가 되었거나 그보다 더 늙었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비즈니스의 본질을 경험하며 얻은 통찰력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을 가장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의 완숙기에 접어든 사람이다. 젊음은 과연 좋기만 할까? 할리우드 영화 대본 작가가 내게 말했다. 더는 이 일을 못하겠어요. 이 업계에서 수년 동안 인류 작가로 일했습니다. 제 일을 업계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세계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나는 어리둥절해 물었다. 그녀가 두 손을 번쩍 들며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 대본 회의에서 30대인 스튜디오 임원이 제가 요즘 관객의 취향을 못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제 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했는데 그 임원이 하는 말이 10대 소년들의 성격과 취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본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슬픈 현실이다. 깊이 없는 콘텐츠만 즐기는 대중이 어떻게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음속에 잠재된 자기 개발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도록 대중의 눈을 가리는 짓이나 다름없다. 사실 청년기는 경험과 변별력, 판단력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사회는 젊음을 찬미하라고 말한다. 6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안달인 이들이 많다는 걸 안다. 이들은 최신 유행하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며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쓸데없는 운동법을 따라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고급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고 지방흡입술이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까지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부질없는 말을 계속 외친다. 보세요. 나 아직 젊다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종합 비타민을 먹고 온갖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젊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젊음과 노화는 생각에 달려 있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따라 작동한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한 생각을 계속한다면 신체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젊음을 유지한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락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이들의 생각과 느낌은 현실로 이뤄진다. 삶을 향한 흥미를 잃고 꿈꾸기를 멈출 때,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를 멈출 때 노화가 시작된다. 마음을 열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심사를 받아들이고 마음속 빗장을 걷어 삶과 우주의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햇살과 영감을 안으로 들일 때 영원한 젊음과 활력이 찾아온다. 나이가 65세든
95세든 상관없이 베풀 것은 많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세대를 안정시키고 이들에게 조언을 베풀며 이끌어줄 수 있다. 지식과 경험, 지혜를 젊은이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무한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삶의 영광과 경의를 끝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늘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인도에서 강연할 때 110세의 현지인을 소개받은 적이 있다. 그의 얼굴은 내가 본 사람의 얼굴 중 가장 아름다웠다. 내면에서 뿜어나온 빛이 그의 얼굴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 같았다. 그의 두 눈도 보기 드물게 아름다웠다. 그가 기쁘게 나이를 먹었으며 그의 마음속 빛은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은퇴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다. 내 마음은 은퇴하는 법이 없다고 확신하라. 마음은 펼치지 않는 이상 쓸 곳이 없는 낙하산과 같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라. 65세 넘어 70세 이전에 은퇴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은 기력이 쇠퇴하더니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은퇴 후 자기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현실은 이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다. 은퇴는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뭐 있겠어? 라는 말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나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제 내 마음속에는 아이디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60세에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90세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매일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면 삶과 우주에 관한 지혜가 넓어져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졸업하고 새로운 삶에 입학하다. 내 지인 프랭크는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결정이라 했지만 그는 자신이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이라 믿었다. 차별받는 피해자가 되어 속상한가요? 회사를 고소할 겁니까? 내가 묻자 그가 씁쓸히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법정에 가면 손쉽게 승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직업을 잃은 게 아닙니다. 회사가 나라는 인재를 잃은 것이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을 받으며 삶의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면서 사다리의 한 계단을 더 높이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여러 계단을 올라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즉, 해고당한 것도 인생이라는 사다리를 한 계단 더 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프랭크는 더는 밥벌이에 열중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사는데 전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취미로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집 근처 예술교육기관에서 촬영 기법 수업을 들었다. 이후 그는 세계 여행을 떠나 각 여행지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오늘날 그는 여러 기관과 클럽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끝없이 받고 있다. 주변에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에 열광하고 영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늘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 한다면 항상 젊은 마음을 유지할 것이다. 마음이 젊으니 몸도 그런 마음 상태를 반영해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고용 분야 나이차별 금지법은 올바른 방향을 향한 발전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65세 중 누군가는 30세인 사람보다 정신적, 육체적, 생리학적으로 더 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가꾼 노동의 결실을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 나이 들었으니 게으르게 살라는 형벌을 선고받은 사회의 죄수가 아닌 무언가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인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지만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에서 영감을 얻어 더욱더 활동적이고 기민해지며 더욱 큰 활기와 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음은 절대 늙지 않는다. 긴 인생의 비전을 그려라. 젊음을 되찾으려면 나라는 존재에 흐르는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치유력과 자기 재생력을 느껴라. 영감이 넘치고 정신적으로 고양되며 활기와 활력이 넘치고 영적으로 재충전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느껴라. 나는 젊었을 때처럼 열정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즐거웠던 그 상태를 되찾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지성이 내 머리 위를 비추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 신성한 지성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내 안에 선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동이 트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라. 나는 늙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신성한 삶의 길 위에서 지혜로워졌다라고 말하라. 기업 보고서나 신문기사, 통계자료에서 고령, 쇠락, 노쇠, 노망, 노년의 무용성에 대해 늘어놓는 말은 모두 거짓이니 거부하라.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마라. 죽음이 아니라 삶을 확언하라. 행복하고 빛나고 평온하고 튼튼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비전을 가져라. 미국 심장 전문의 마이클 드베이키 박사는 1932년 최초의 심장용 롤러 펌프를 개발해 심장 수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90세의 나이에 드베이키 박사는 중증 환자의 흉부에 이식할 수 있는 작은 펌프를 만들어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냈다. 박사는 연구활동에만 만족하지 않고 수술도 활발히 집도했다. 한 동료는 다른 사람이라면 인생을 대여섯 번 살면서 했을 일을 그는 이번 생에 모두 해냈다라고 말했다. 박사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 한 활력과 활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아버지는 65세에 프랑스어를 배워 70세에 프랑스어 권위자가 되었다. 60세가 넘었을 때 게일어를 배우기 시작해 유능한 게일어 교사가 된 아버지는 99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고등교육기관에서 누나를 도와 일했다. 사실 아버지의 언어적 추리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날카로워졌다. 진정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만큼 늙는다. 우리에게는 인생 선배가 필요하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알토 가수 에르네 슈틴의 슈만 하잉크는 손주를 본 뒤 가수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80세 때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기를 배웠고 미켈란젤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80세 때 케오스의 시모니데스는 시인상을 받았고 괴테는 역작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80세에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해 92세에 완성했다. 영국 개관시인 엘프리드 테니슨 경이 모래톱을 넘어서라는 아름다운 시를 쓴 건 83세 때였다. 아이작 뉴턴은 나이가 85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연구에 매진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는 88세에도 목회 활동을 계속하며 신도들을 이끌었다.
프랑스 아르 출신 잔 루이즈 칼망은 앞서 소개한 위인들만큼 유명한 인물은 아니다. 젊은 시절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난 적이 있지만 이 일 때문에 명성을 얻지는 않았다. 칼망이 10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사는 슈퍼센티네리언이 되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칼망은 100세가 되어서야 매일 자전거 타는 것을 포기했다. 110세 생일날 칼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118세 생일을 맞은 날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었다.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칼망은 이렇게 답했다. 나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즐겁게 지냈어요. 매사에 분명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후회는 남기지 않았지요. 나는 참 운이 좋습니다. 122세의 나이에 칼망은 주위 사람들마저도 웃게 하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띤 채 세상을 떠났다. 인생 선배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자. 이들이 살아서 천국의 꽃을 피워낼 기회를 주자. 은퇴했다면 삶의 법칙과 경이로운 잠재의식에 관심을 기울여라.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라. 고령은 사실 가장 높은 관점에서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시기다. 끝없이 일렁이는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남은 중요한 항해를 이어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끝없이 무한한 삶이 낳은 아이이며 영혼의 계승자다. 완독하신 분들께 축하의 꽃다발을 바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로 아기 거북이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